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문제에 나왔던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선생님의 말에 의해서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유형이었고요. 자, 여기 선생님의 말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라고 해서 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형태소와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면은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데요. 형태소의 정확한 정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형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늘의 경우는 우리가 하와 늘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하고 늘 각각을 쪼갰을 때 뜻을 가지지 않으므로 하늘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예시가 바로 하늘소입니다. 하늘소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단어이고 또 곤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늘과 소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소는 뜻을 가진 단위이지만 더 작은 형태소인 하늘과 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태소란 하나의 단위가 뜻을 가졌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고요. 이 형태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나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것인지를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분류의 기준은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쓰이는 경우는 의존 형태소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고 자립과 의존으로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가 가진 의미가 실질적인 개념인지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개념이 아닌 문법적인 의미,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를 가졌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또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선지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단어에는 어떤 분류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국어에서 품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구분, 품사 분류의 구분은 기능, 형태, 의미라는 3단계에 따라서 몇 품사로 나눠지죠? 네, 바로 구품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품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품사 분류의 단계를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면 1단계는 형태에 따른 것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변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반대로 변한다는 건 뭐겠어요? 가변어입니다. 그래서 불변어와 가변어의 분류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요, 기능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몸통을 차지하는 단어들, 체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체언이나 또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아이들이 바로 수식어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독립어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얘기해준다 해서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변어는
우리가 활용하다, 그러니까 쓸 용자를 써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언 같은 경우는 모습을 변화한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단계와 2단계의 구분으로 나눈 다음에 바로 3단계인 가장 중요한 이제 구품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구품사는 뭐가 있냐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식어는 뭐냐면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독립어는 단독으로 써요. 감탄사 같은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뉩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능이라던가 내신을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문법에서 이제 포인트는 여기 조사 부분이죠. 조사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체언에 달라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라는 거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데 조사는 예외다. 조사는 체언과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앞에 체언이 너무나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체언과 조사는 구별이 잘 돼요. 그래서 조사도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로 분류한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학교 수준에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같이 보실게요.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이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문론적 이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어 문법에서는 우리가 의문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를 의문론적 교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론적 교체가 아닌 부분을 바로 비의문론적인 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론적 교체란 의문의 환경,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비의문론적 교체는 소리가 아닌 어떤 형태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어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교체가 일어나는 환경이 의문인 건 뭐냐? 자음 모음을 의문으로 배우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은을 붙이거든요. 사람은. 근데 학교라고 했을 때는 은이 아니라 학교는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음으로 끝날 때,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모음으로 끝날 때 의문론적 환경이 돼요. 그래서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은이 오고 학교라는 모음으로 올 때는 는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길동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이름이 봄이라고 합시다. 봄이 가라고 하잖아요. 봄이 이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여기가 자음이 올 때는 이가 오고 모음이 올 때는 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문론적 교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비의문론적 교체는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형태적인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는 이라고 하죠. 가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질 때는 품사가 동사일 때는 는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올 때는 넓는 이런 식이 아니라 넓은 이런 식으로 은을 붙이죠. 이런 부분은 의문의 환경에 의한 게 아니죠. 자음, 모음과 같은 환경 또는 비음이라든가 경음 이런 것에 대한 환경이 아니라 품사의 정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비의문론적 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바로 여기 묵과 무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불규칙 동사, 규칙 동사를 배울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묻다라는 단어는요, 뒤에 이렇게 자음 어미가 오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형태가 묻이 됩니다. 그래서 묻다는 기본형이 묻다예요. 근데
특이하게 뒤에 모음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어감 무시 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귿 불규칙이라고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무엇이다? 음운론적 교체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같은 경우에 이 경우도 앗,엇으로 분화가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앗,엇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요. 들었고의 들은 받침이 자음입니다. 그리고 보았다의 보는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라는 역시 음운론적 교체에 의한 이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형태소가 교체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자, 이 경우 제가 설명했는데요. 나는 모음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라는 경우는 받침이 자음이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에 의해서 역시 교체가 되는 음운론적 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번의 보기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지금 단어의 구품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형태소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에서 독립적인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형태소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건 여기 부분 형식 형태소이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다, 이건 ask의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역시 아까 설명했듯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이 음운론적 교체의 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요. 제가 설명했듯이 기억 같은 경우는 형태소 중에서도 would, ask라는 의미의 형식 형태소가 아닌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고, 그 다음에 엇 같은 경우는 과거 선어말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의미만 가져요. 그 실질적인 의미는 앞에서 들과 보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는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앞에 체언에 붙어서 주격 조사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요, 조사라든가 어미라든가 또는 접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니까 답이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조사하기 때문에 결합해서 쓰일 수 있지만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죠.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예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형태소라는 개념, 그 다음에 단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포인트였는데요. 이 음운론적 교체에 대한 것까지 3가지 개념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